안녕하세요. 영토학자입니다. 어젯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매우 낮게 나와서 미국 증시의 3대 지수인 다우, S&P, 나스닥 모두 폭등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1110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것처럼 부동산 규제 지역을 풀어준다고 거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높은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들어가야 규제 지역 풀어주는 것도 먹힐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와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여 한숨 돌린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높은 인플레이션 정점 친화, 부동산 향방은 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30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먼저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을 포함한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입니다. 시장의 예측치는 8%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이거보다 0.3%나 낮은 7.7%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지난달에 8.2% 나왔는데 그 8.2%보다 0.5%나 낮은 수치예요. 그러면서 실제 그 추세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2022년 7월 13일 9.1% 이때죠, 이때 9.1%를 고점을 찍고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게 아니냐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여서 미국 증시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월비 미국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살펴보면 시장 예측치는 0.6%가 나왔는데 그거보다 0.2%가 낮은 0.4%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예측치보다 실제가 더 낮게 나오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게 아니냐라고 사람들한테 희망을 준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 그 막대 그래프를 보면 이쪽 2021년, 2022년에는 막대 그래프가 굉장히 높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그런데 2022년 말 최근 들어서 막대 그래프가 좀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시기를 보면 2019년도로 볼게요. 여기 보면 막대 그래프가 여기랑 조금 비슷하게 움직이려고 좀 하고 있잖아요. 데이터상 봤을 때요. 그죠? 지금부터 만약에 추세적으로 이게 계속 이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 전월 대비해서 꺾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전년 대비해서보다. 왜냐면 전월 대비해서 꺾이기 시작하면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꺾이겠구나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데 이 전월 대비가 꺾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게 아니냐라는 희망을 가지게 됐죠. 그러면서 그동안 주식 시장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와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 주식 시장으로 돈이 확 몰리면서 지금 미국 증시가 폭등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헤드라인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더 중요한 게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동안 잘 꺾이지 않아서 연준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 예측치가 6.5%였는데요. 시장 예측치보다 0.2% 낮은 6.3%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꺾이는 게 아니냐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이 최고점이었고요. 이제 한 번 꺾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앞으로 계속 꺾이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시장의 예측치보다 그래도 실제로 나온 게 0.2% 낮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희망을 좀 가지기에는 충분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폭등하게 된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준이 전년 대비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전월 대비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더 주의 있게 보고 있는데요. 이 전월 대비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측치가 0.5%였는데 실제는 0.3%가 나옵니다.
그래서 0.2% 낮게 나와요. 또 지난달에는 0.6%가 나왔는데 그거보다 무려 0.3%나 낮게 나옵니다. 그럼 미 연준이 이 전월 대비한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를 주의 깊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전월 대비해서 0.3% 나오면 이거를 만약 연간으로 계산하면 얼마죠? 12개월을 곱하면 거의 3.6%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3%대 후반이 나와요. 자, 그런데 미 연준이 그 인플레이션 그 최대 목표치를 얼마나 잡고 있죠? 2%대를 잡고 있죠. 자, 그런데 3%대가 나오면 미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2%대에 정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0.3%가 나온 게 어제 시장에 더 큰 희망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0.3%만 계속 만약에 유지를 한다고 하면 3%대 후반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3%대 후반이 나오게 되면 내년에는 전년 대비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6.3%가 아닌 3% 후반대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만약에 0.3%보다 더 낮게 나온다면 0.2, 0.2 이렇게 낮게 나온다면 2%대 목표치까지 정말 빨리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온 0.3% 이게 굉장히 큰 희망을 준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폭등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을 치고 꺾이는 추세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면서 시중에 있는 돈들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주식으로 몰리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를 보면 다우지수가 지금 이때 발표하고 나서 어젯밤 10시 반에 발표하고 나서 주식시장이 열리잖아요. 주식시장이 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중간에 뭐 잠깐 떨어졌지만 계속 올라서 결국에는 몇 프로 올랐어요? 3.7%나 오릅니다. 그 다음에 S&P 500은 그럼 얼마 올랐냐? 계속 올라서 무려 5.54%가 폭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빠르게 올려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 아무래도 그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몰려있는 나스닥 지수는 어떻게 했냐? 훨씬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폭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려 7.35%가 폭등을 해요. 엄청난 숫자죠. 7.35%가 하루 만에 폭등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이제 금리 인상이 빠르게 가지 않고 또 조절을 하면서 결국에는 내년에는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이렇게 미국의 그 증시를 폭등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이 이제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 스텝이나 베이비 스텝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것이고 내년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고점을 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도 내년 하반기쯤 되면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겠죠. 시장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점을 치고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을 살려는 수요가 늘어나겠죠. 자, 채권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락하게 됩니다. 국채 금리가 급락했다는 건 국채 가격이 급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가 3.811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무려 8%가 급락합니다. 하루 만에 8%가 급락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모든 수치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혀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주식시장에서도 채권시장에서도.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장기금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단기금리인 2년물 국채금리와 그 3개월물 국채금리가 있는데 주로 그 미 연준이 많이 보고 있는 그 국채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도 10시 반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자마자 국채금리가 급락을 합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서 무려 마이너스 6.44%가 급락을 해요. 국채값이 급등을 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다? 자,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고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의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미국의 3개월물 국채 금리를 보면 역시나 이때가 이제 10시 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을 텐데요. 이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자, 급락을 하죠. 그래서 막판에는 조금 올라서 끝났는데 어찌됐건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마감이 됩니다. 마이너스 0.54%가 떨어져요. 자, 정리를 해보면요. 자, 그동안 자,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으니까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빠르게 했죠. 자, 그런데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하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면서 자, 이걸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시중의 돈들이 채권,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지 않고 돈으로만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런데 자, 인플레이션이 이제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자, 금리가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이제 조절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고점이 얼마 안 남았고 금리가 이제 인하로도 갈 수 있겠구나라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 시중에 있는 돈들이 다시 채권 시장, 주식 시장으로 일단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주식 가격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된다? 그 다음 순서로 오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닐 겁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은 금리 인상을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목표치 2%까지 잡아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부동산으로 돈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채권과 주식시장으로는 지금 돈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로 지금 주식을 그 분할 매수로 들어가도 되냐라고 그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 그 주식을 계속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할 매수 물량을 더 많이 늘린 거는 올해 6월 이후부터 물량을 더 많이 늘려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인플레이션이 결국 잡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계속 분할 매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주식이 그동안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지 않았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주식을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치고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면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속도 조절을 하다가 더 이상 인상하지 않는 거 아니냐. 내년 되면 이런 그 시장의 컨센서스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자, 기준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결국엔 기준금리를 내린다. 미 연준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 가치가 다시 떨어지겠죠. 그동안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하면서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고 결국에는 기준금리가 정점을 치고 내년쯤에는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달러 가치도 이제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시점이 여기거든요. 자, 급락을 합니다. 보이시죠? 계속 떨어져요. 자, 그래서 자, 110.500이 넘었었는데 107.75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거의 2.45%가 급락을 해요. 자, 이렇게 달러 가치가 급락을 하게 되니까 자,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급락하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그래서 원화 가치가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제 이 시점에 발표를 한 거거든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한 시점인데 이 시점 이후부터 환율이 급락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1350원대까지 떨어집니다. 1380원이 넘었었는데 1350원대까지 떨어져요.
이렇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됐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미 연준이 빠르게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 그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급락을 하는 그런 현상이 얼마 전까지 생겼죠. 자, 그러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수입해서 많이 그 물건을 들여오죠. 수입해서 들여오는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게다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지면서 우리나라와의 기준금리 인상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한국은행에서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온 현상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느리게 하고, 또는 그 이후에는 금리가 고점을 찍고 인하로도 갈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주식과 채권 시장으로 돈이 몰린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달러 가치가 그동안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등했었는데, 앞으로는 금리 인상이 고점을 찍고 이제 인하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급락을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어제 환율이 급락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최근에 그 생긴 현상이에요. 어제까지 그 나온 현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한국은행도 이제 미 연준을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을 느리게 할 수 있고, 미 연준이 이제 금리를 만약에 인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지금 당장이 아니고 나중에 내년 제가 볼 때는 하반기쯤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중의 돈들이 한국의 채권, 주식시장으로 먼저 몰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게 되면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순서로 돈이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부동산 규제 완화 예상 시나리오 해가지고 그걸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지금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빠르게 했었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잡으면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이제 가능하게 됐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대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그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되면, 확실하게 잡히게 되면 이제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생각보다 조금 빨리 올 수도 있겠다.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이런 순서가 빨리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에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아무리 정부에서 규제 지역을 해제한다고 해도 지금은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래가 크게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푸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년에 되면 내년 뭐 하반기쯤 돼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 지금 규제 지역을 풀어준 이런 효과들이 그때부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